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 반등, 다시 고개를 드는 갭투자 등 부동산 주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부동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규제 하나로 7개월 만에 실거래가 지수가 상승 반전하고 거래량도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1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급매 거래가 소진되기 시작한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0.18% 상승하였습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상승한 건 22년 6월 0.23%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노원도봉 강북이 있는 동북권이 1.69%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고 강남 4구의 동남권은 1.61% 상승하였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은 아직 하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1월 실거래가 지수는 1.35% 하락하였고 인천은 1.08% 하락하였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1% 하락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지난 4분기와 올해 1월에서 3월까지의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531건의 최고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상승 거래가 52.2%, 하락 거래가 42.2%로 상승 거래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올해 1월 23억 5천에 팔린 도곡 렉슬 84제곱미터가 3월 4일에는 25억까지 가격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1월에 16억 5천에 거래되었던 잠실 파크리오 84제곱미터는 3월 18억으로 올랐고 잠실 재건축 대장주인 주공잠실 5단지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1월 21억 7천에서 22억 7천대에 거래되던 게 3월 25억 7천으로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래량이 늘고 종전보다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반등이나 가격 회복으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간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정부의 규제 하나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일시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승 거래가 늘어난 것보다 거래량이 증가한 겁니다. 1월 거래량은 1419건으로 22년 6월 1066건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거래량 1000건이 넘었습니다. 2월 계약건은 아직 집계가 마감되지 않았지만 3월 15일 기준 2166건으로 이미 2000건을 넘겼습니다. 거래량의 증가 속에 2월 실거래가 지수는 수도권과 전국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표본이 적습니다. 월 거래량 1000건이면 한 개구에서 월에 40건 정도 거래된 건데 표본이 작으면 가격 탄력성이 커서 정보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는 기사도 나오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값이 급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이죠.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2월 10일 4억 5천에 거래가 이루어진 뒤 일주일 후인 17일 4억 3천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천만 원으로 4억 5천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송도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59제곱미터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실거래 신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5억 500에서 5억 8천까지 있고 5억 4천에서 5천 정도 거래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송도더샵 센트럴시티의 전세 매물은 2억 8천에서 3억 2천 선입니다. 3억대도 널렸는데 누가 4억 3천의 전세로 들어올까요? 자녀에게 시세보다 1억 싸게 팔고 그 집에 시세보다 1억 더 비싸게 들어온 특수거래는 아닐까요? 어쨌든 일반 거래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이런 식의 투기성 갭 투자는 위험합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와 내년에 신규 입주 물량과 미분양 증가에 따른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동이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아직 금리 리스크가 큽니다. 지난 한 주간 최대 이슈라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상은 미 연준이 3월 FOMC에서 빅스텝을 단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다른 은행들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스텝이 꼬였습니다. 빅스텝은 물 건너갔고 시장의 다수는 0.25% 인상의 베이비 스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멈출 거라는 전망도 종전보다 높아졌죠. 베이비 스텝이나 금리 동결이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금융 불안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 PF 부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PF 금융 규모는 22년 9월 말 기준 163조 4천억입니다. 22년 상반기에는 112조 2천억이었죠. 2014년 이후 연평균 15%씩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제2금융권의 PF 증가인데요. 은행권이 6조 9천억 증가할 동안 제2금융권은 70조 1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금리가 급등하고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집값 반등의 바로미터는 전세가율이죠. 이번에는 전세시장을 볼까요? 금리가 급등하며 떨어졌던 전세 수요가 집값 하락과 맞물려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비중은 1월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54.9%, 2월 55.7%로 지난해 12월 44.6%에 비해 10% 정도 반등하였습니다. 거래량 또한 증가하여 22년 9월 3,955건까지 감소한 거래량은 올해 1월 5,668건, 2월 6,648건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가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갭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48.4%로 아직 50%를 밑돌고 있지만 가격이 급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 아파트는 최근 3개월간 시도별 전국 기준으로 경기 화성시가 67건, 세종시가 59건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기존 전세를 끼고 산 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이보다 많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종전에는 14위였지만 최근 반년 기준으로 전국 3위로 올라섰습니다. 세종의 집값이 그만큼 급락했다는 얘긴데요. 세종시 한솔동 천마을 6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20년 10월 7억 4,800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전세보증금은 2억 9천만원이었고 전세계획은 4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23년 1월 31일 동일 면적이 3억에 거래됐고 1억 8천에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세가율이 60%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가격이 한솔동 천마을 6단지의 일반 가격은 아닙니다. 20년 10월 7억 선이던 거래가는 현재 5억대가 일반 수준입니다. 저는 갭 투자가 재산 증식의 좋은 투자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기와 투자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갭이 너무 적은 극단적 갭 투자는 위험 부담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멍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건축과 아파트 신규 분양, 수익형 부동산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지금까지 투자반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